안녕하십니까. KBS 뉴스특보입니다. 25호 태풍 콩레이가 한반도를 향해 빠르게 북상하고 있습니다. 태풍이 지나가는 길목인 전남 남해안이 태풍의 영향권에 들고 있습니다. 여수 국동항을 연결합니다. 류성호 기자, 태풍 경보가 내려져 있죠. 현재 상황 어떻습니까? 네, 빗줄기가 따갑게 얼굴을 때리고 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비바람이 점차 강해져 태풍이 남해안을 향해 올라오고 있는 것을 몸으로 실감할 수 있습니다. 태풍 특보도 점차 확대돼 남해서부와 서해남부 전 해상 그리고 광주 전남 전 지역에 태풍 경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태풍이 북상함에 따라 목포와 여수, 완도항 등 전남 연안 55개 항로의 여객선 운항이 전면 통제됐고 항공기 운항도 차질을 빚었습니다. 바람이 점차 강해지면서 여수와 광양 등지에서는 가로수가 넘어졌다는 피해 신고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빗줄기도 점차 강해져 나주시 다도면 211.5mm를 최고로 어제와 오늘 광주 전남 지역엔 100mm 안팎의 비가 내렸습니다. 수확철에 불어닥친 태풍에 특히 농민들의 걱정이 큽니다. 전남 지역의 경우 벼와 사과 수확률이 20%대에 머물러 벼 쓰러짐과 낙과 피해가 우려됩니다. 전남에서는 2년 전 이맘때 분 태풍 차바로 173억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광주 충장축제와 광양 숯불구이 축제 등 가을 축제들도 줄줄이 취소되거나 연기됐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은 새벽부터 오전이 고비인 만큼 재난안전대책본부는 가급적 외출을 삼가고 태풍에 대비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여수 국동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어서 경남 상황을 알아봅니다. 태풍 콩레이는 오전 11시쯤 통영에 상륙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창원 마산항의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진석 기자, 비바람이 어떻습니까? 네, 제가 나와 있는 경남 마산항도 비가 많이 내리는 가운데 가만히 있어도 몸이 휘청일 정도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빗방울을 점점 굵어지는 것을 보면은 태풍이 다가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태풍이 가까워지면서 이곳에서 보이는 파도도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태풍은 오전 11시쯤 경남 통영에 상륙할 것으로 보입니다. 낮에는 경남 지역이 태풍의 직접 영향권에 들 것으로 예보돼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경남 전역에는 태풍 경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리산과 남해군에 200mm가 넘는 비가 내렸고 함양과 산청에서도 100mm 이상의 많은 비가 왔습니다. 앞으로도 남해안과 지리산에 200mm 이상의 비가 예상되고 시간당 30에서 50mm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아직까지 태풍 피해는 접수되지 않았는데요. 거제에서 순간 최대 풍속이 초속 29.8m를 기록하는 등 바람이 점차 강해지고 있습니다. 태풍에 대비해 일찌감치 어선 16,000여 척은 피항했습니다. 김해공항과 사천공항의 항공기 결항도 잇따랐는데 기상 상황에 따라 추가 결항도 예상됩니다. 진주 남강 유등축제 등 각종 축제가 취소되거나 휴장했고 지리산 국립공원은 입산이 전면 통제됐습니다. 기상대는 특히 만조 시각이 오늘 아침 6시 44분으로 태풍 근접 시기와 겹쳐 해안가 저지대 침수 피해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네, 이번 태풍 콩레이는 2년 전 부산에 큰 피해를 남긴 태풍 차바와 비슷한 경로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부산 지역의 긴장감도 따라서 높아지고 있습니다. 광안리 중계차를 연결합니다. 이준석 기자, 현재 상황 전해주시죠. 네, 부산은 한때 강한 비바람이 몰아쳤지만 지금은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때때로 강한 바람이 불고 파도도 점차 거세지고 있습니다. 부산에는 현재 태풍 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시간이 갈수록 태풍의 위력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앞으로 시간당 30mm 이상의 장대비가 쏟아지고 초속 25m 이상의 강풍도 불 것으로 보입니다. 예상 강우량은 80에서 150mm, 많은 곳은 최고 250mm입니다. 기상청은 태풍이 오늘 오전 경남 통영에 상륙한 뒤 부산을 거쳐 빠져나갈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는 2년 전 부산에 큰 피해를 남겼던 태풍 차바와 비슷한 경로로 북상하고 있어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린 비의 양은 70mm에는 못 미쳤지만 한때 부산 서구에서 초속 26.5m의 강한 바람이 부는 등 앞으로 태풍 피해가 잇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부산항에는 모든 선박 입출항이 통제됐고 하역 작업도 전면 중단됐습니다. 오늘 일본으로 가는 여객선 15편도 모두 결항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바다와 인접한 기장군 월천교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차량 통행을 통제했습니다.
부산시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고 파도 피해나 해일 우려가 높은 해운대 지역 해안가나 저지대 점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준석 기자였습니다. 자, 이번엔 태풍에 가장 근접한 제주 중계차를 연결합니다. 유승용 기자, 태풍이 바짝 다가와 있는데요. 현장 상황 어떻습니까? 네, 중계차가 나와 있는 이곳 서귀포시 지역은 보시는 것처럼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태풍 비구름대에서 거의 벗어난 것으로 보이는데요. 몸을 가누기 힘들 정도였던 바람도 많이 잦아들었습니다. 하지만 포구 앞바다에는 여전히 파도가 하얀 거품을 일으키면서 계속 밀려들고 있습니다. 태풍 콩레이는 이제 제주에 근접해서 서귀포 남쪽 해상을 지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 육상과 해상에 이틀째 태풍 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어제와 오늘 한라산에는 600mm 이상 많은 비가 쏟아졌습니다. 제주시를 중심으로 해안에도 많은 곳은 400mm 넘게 비가 내렸습니다. 제주시 건입동에는 어제 하루에만 310mm의 비가 내려 하루 강우량으로는 역대 2위로 기록되기도 했습니다. 제주공항에는 여전히 태풍특보와 인드시어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어제 오후 6시 이후 항공편 운항이 전면 중단되면서 150여 편이 결항됐습니다. 오늘 오전 늦게부터 차츰 운항이 재개될 것으로 보이지만 다른 지방 공항 상황에 따라 정상 운항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와 다른 지방을 잇는 7개 항로의 여객선 운항은 어제에 이어 오늘까지 모두 통제될 예정입니다. 제주 유승용 기자였습니다. 이번에는 기상센터를 연결해서 태풍의 이동 경로와 특보 발령 상황을 자세히 알아봅니다. 강하란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태풍의 이동 속도가 조금씩 점점 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서귀포 남서쪽 약 60km 부근 해상을 지나고 있는데요. 오늘 오전 11시경에는 통영에 상륙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또 부산과 울산을 지나서 태풍은 동해상으로 빠져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태풍과 인접해 있는 곳을 중심으로 태풍 경보가 발효 중인 상태입니다. 제주도와 남해상, 서해 남부해상과 영남 그리고 전남 지역에 태풍 경보가 발효 중인데요. 앞으로도 태풍 특보가 조금 더 확대 강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지역들 중심으로 비바람이 강하게 몰아치고 있습니다. 현재 레이더 영상 보겠습니다. 전국 곳곳에 비구름이 가득 덮여 있는 가운데 영남 해안가를 중심으로 발달한 비구름이 지나고 있는데요. 이 지역들 중심으로 시간당 30mm가량의 굵은 장대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비는 오늘 오후에 대부분 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동해안을 중심으로 최고 200mm 정도가 되겠고 지리산 부근과 영남을 중심으로도 60에서 최고 200mm 정도가 되겠습니다. 제주도의 강한 빗줄기는 점점 약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 집채만한 파도가 일렁일 것으로 예상되는 남해상을 중심으로 물결이 최고 10m로 거세게 일겠습니다. 기상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어제부터 태풍 콩레이에 직접 영향을 받은 제주에는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주택 침수가 잇따르고 곳곳에서 강풍 피해도 속출했습니다. 박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간당 50mm의 폭우에 집안으로 어른 허벅지 높이까지 빗물이 차올랐습니다. 계속 양수기로 퍼내보지만 속수무책입니다. 8월 태풍 솔릭으로 파손된 지붕을 복구하기도 전에 다시 비가 쏟아지자 대형 체육관은 물난리가 났습니다. 복수하고 사무실들이 다 돼가지고 방법 없어 지금. 콩레이가 강타한 제주 지역에서는 특히 주택과 지하주차장, 학교, 상가 등에서 피해를 입었습니다. 지금까지 접수된 침수 피해만 60건이 넘습니다. 곳곳에서 도로가 물에 잠기며 제주시 연북로에서는 차가 물에 잠기는 바람에 3명이 차 안에 갇혔다 구조되기도 했습니다. 한라산 진달래밭에 순간 최대 풍속 초속 40m 넘는 강한 바람이 부는 등 강풍 피해도 컸습니다. 신호등이 부러지고 조립식 창고 지붕이 날아가 유리창이 깨지거나 공사장 울타리가 넘어가는 등 40여 건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리와 남원읍 신흥리, 성산읍 신천리 등에서 천여 가구의 전기 공급이 끊겨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설비가 다 전기예요. 욕창 매트는 이제 계속 전기가 들어와야 매트가 이제 사용이 가능한데 그게 꺼지면은 또 어르신들이 욕창 발생할 수도 있고. 날이 밝고 태풍이 제주를 빠져나가면 밤사이 드러나지 않은 농업시설과 농작물 피해도 속속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박민경입니다. 정부 서울청사에 마련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연결해서 태풍 피해 상황을 알아보겠습니다. 김채린 기자, 현재까지의 집계 상황 전해주시죠.
네, 태풍의 영향으로 제주도와 남해안에 많은 비가 내리고 있지만 지금까지 인명피해 같은 큰 피해는 아직 접수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이 시각 태풍의 영향권에 든 전남 지역에서는 가로수가 쓰러졌다거나 간판, 창문이 떨어질 것 같다는 신고가 들어오고 있고요. 제주 지역에서는 앞서 보신 것처럼 정전과 침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오늘 새벽 5시 기준으로 서귀포시 대정읍과 안덕면 등에서 모두 1,148가구가 비바람에 정전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순간 정전까지 포함된 수치로 이 가운데 지금까지 40% 정도만 복구가 됐습니다. 또 제주시 애월읍 등에 있는 주택 23동이 한때 침수됐고 어제 저녁 7시 반쯤에는 폭우에 도로가 일시적으로 침수되면서 차 안에 있던 운전자가 119 대원에 구조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태풍의 뱃길과 하늘길도 막혔습니다. 제주와 완도, 목포와 흑산도 등을 오가는 50개 항로 여객선 103척의 운항이 중단됐고 제주와 김포, 김해공항 등 14개 공항에서 항공기 364편이 결항했습니다. 특히 제주공항은 어제 저녁 6시부터 모든 항공편이 끊겼는데요. 태풍이 물러간 오늘 오전 11시 이후 운항을 재개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번 비로 지리산 국립공원 등 전국 12개 국립공원, 316개 탐방로도 출입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김채린 기자였습니다. 태풍 콩레이가 남해안에 상륙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해안가 지역에선 특히 침수 피해에 철저히 대비해야 합니다. 폭우에다 해일까지 겹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도에 차정인 기자입니다. 집채만한 파도가 방파제를 넘어 해안가를 덮칩니다. 바닷물이 제방을 넘어서더니 해안가 상가 일대가 순식간에 물바다로 변합니다. 2012년 태풍 산바가 경남 창원에 상륙하면서 발생한 해일 피해입니다. 현재 태풍 콩레이의 상륙 예상 지점은 경남 통영. 하지만 앞으로 상륙 장소가 바뀔 수도 있는 만큼 주변 남해안 일대는 어디든 대비가 필요합니다. 태풍이 연안에 접근하게 되면은 강한 바람에서 물이 쌓이게 되고 그다음 저기압 때문에도 물이 상승하면서 거기에 더불어서 높은 파도가 치면서 물이 이제 범람하는 해일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특히 바닷물 수위가 상승하는 만조 시각엔 더욱 신경 써야 합니다. 오늘 만조 시각은 서귀포가 아침 7시 28분, 여수에서 부산까지는 6시에서 7시 사이입니다. 태풍이 오늘 정오 무렵에 상륙할 것으로 보여 만조 때와 겹치지는 않지만 아직 안심해선 안 됩니다. 이번 태풍은 먼저 내륙 지역에 폭우를 뿌린 뒤 중심부가 접근해 해일을 몰고 오기 때문입니다. 해안가에 폭우가 쏟아진 뒤 태풍에 의한 해일까지 밀려들면 빗물이 바다로 빠지지 못해 해안가 침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년 전 태풍 차바 때 울산에서 난 물난리도 이런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해안가 저지대에서는 차량을 지하 주차장 대신 높은 곳으로 옮겨 세워두고 위험한 물건은 미리 치우는 것이 좋습니다. 또 침수 시 감전사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전신주 등을 만지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KBS 뉴스 차정인입니다. 태풍 매미 때도 남해안 곳곳에 침수 피해가 잇따랐었죠. 지하실이나 저지대가 물에 잠길 수 있기 때문에 바닷물이 밀려오기 전에 대비를 해야 합니다. 이재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집채만한 파도가 순식간에 방파제를 넘어와 육지까지 밀려듭니다. 지난 2003년 태풍 매미가 상륙했을 때 거대한 해일이 발생해 남해안 곳곳에 침수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2012년 태풍 덴빈과 산바가 남해안으로 상륙할 때는 태풍 매미와 같은 큰 해일은 없었지만 남해안 곳곳에 침수 피해가 이어졌습니다. 태풍은 강력한 저기압인데다 중심기압이 낮으면 낮을수록 바닷물을 위로 끌어올리게 되는데 1m 정도까지 높아집니다. 더구나 태풍이 몰고 온 바람 때문에 해안가에서도 수미터 높이의 파도가 일어 평소 안전했던 곳까지 바닷물이 들이닥칩니다. 여기에 만조 시각까지 겹치면 바닷물 수위가 더 올라가 해일 피해가 확대될 수 있습니다. 또 태풍이 해안으로 다가오면서 계속해서 집중호우를 뿌리면 이미 높아진 바닷물 수위 탓에 물이 빠지지 않고 곳곳에서 침수 피해가 발생합니다. 특히 해안가에서는 지하 공간 침수 피해를 고려해 물건을 빼놓거나 차량을 밖으로 이동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해일 발생이 예상돼 피해 경보가 발령되면
집안의 가스와 전기를 차단한 뒤 해안에서 멀리 떨어진 고지대나 대피소로 즉시 몸을 피해야 합니다. 항포구에 정박한 선박들은 단단하게 묶어두고 해안 지역에 설치한 배수문과 배수장 등을 수시로 점검해 침수 피해를 입지 않도록 대비해야 합니다. KBS 뉴스 이재입니다. 집중호우가 쏟아지는 동안엔 무리한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험에 빠질 수 있는 행동을 피하고 침착함을 유지해야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폭우가 내릴 때 대처 요령 임종빈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갑자기 집중호우가 쏟아져 일부 피해가 발생하기 시작하면 당황하기 쉽지만 침착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먼저 급변하는 기상 상황을 라디오나 TV 등을 통해 잘 알아두어야 합니다. 불필요한 외출은 하지 말고 부득이 외출해야 할 경우 물이 순식간에 불어나는 하천변이나 계곡은 피해야 합니다. 특히 공사장 부근은 사고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가까이 가지 말아야 합니다. 차량을 몰고 가는 경우에는 속도를 줄여 안전하게 운행하고 무리하게 침수 지역이나 하천을 건너다가는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집 안팎에 전기 설비가 고장났을 경우 감전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직접 수리를 하지 말고 한전에 연락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의 집이 물에 잠길 수 있는 낮은 지대나 지하에 있다면 비상 상황에 대비해 미리 대피 장소와 대피로를 알아둬야 합니다. 집 밖으로 대피할 때는 집안의 수도와 가스 밸브를 잠그고 전기 차단기를 내려두어야 2차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긴급한 상황이 닥칠 경우 119로 전화하면 구조나 구급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임종빈입니다. 이번엔 KBS 재난방송 스튜디오 연결해 현재 CCTV 화면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이정훈 기자, 지역별 상황부터 살펴주시죠. 네, 이 시각 KBS 재난감시 CCTV를 통해 태풍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현재 태풍 중심에서 약 200km 떨어져 있는 전남 여수 오동도입니다. 화면이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굵은 빗줄기가 쏟아지고 있고요. 순간 초속 30m가 넘는 강풍이 관측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남 완도항입니다. 심하게 흔들리는 화면 속에 불을 켠 어선들이 내항에 피항한 모습이 보이는데요. 태풍이 접근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벌써부터 비바람이 대단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제부터 내린 비의 양을 보면 제주 한라산 윗세 오름에 675mm의 큰 비가 내렸고요. 제주시에 335mm, 서귀포 201mm 등 제주 해안가에도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강진과 남해 등 남해안 지역도 강우량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바람도 매우 거센데요. 한라산 진달래밭에 순간 초속 50.2m, 전남 신안 가거도 등 남서 해안 지역에도 초속 30m가 넘는 강풍이 관측됐습니다. 현재 태풍의 위치는 어디입니까? 네, 현재 태풍은 제주도 동쪽 해상을 지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천리안 위성 영상을 통해 태풍의 현재 모습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태풍에 동반된 비구름이 한반도 전체를 뒤덮고 있고요. 특히 중심 부근에 발달한 밝은 구름이 현재는 남해상 쪽을 향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심기압은 975헥토파스칼, 최대 풍속은 초속 32m인 중끝 강도의 중형 태풍입니다. 이어서 레이더 영상을 통해 비구름의 모습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붉게 보이는 지리산 부근과 영남 지방에 시간당 30mm가 넘는 강한 비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수도권과 충남 지역에도 시간당 10mm가 넘는 굵은 빗줄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점차 비구름이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동해안 지역에도 시간당 30에서 50mm의 강한 비가 예상됩니다. 태풍은 앞으로 어떻게 이동할까요? 네, 태풍은 앞으로 속도가 점점 더 빨라지면서 방향은 동쪽으로 꺾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전 11시쯤 경남 통영 부근에 상륙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후로는 부산을 관통해서 오후에는 동해상으로 빠져나갈 것으로 기상청은 예측했습니다. 지금의 이 태풍 예상 경로가 당초 예상과 달라진 점이 있습니까? 네, 당초 기상청은 태풍이 부산 앞바다를 지날 것으로 예측했는데요. 어제 오후부터는 경남 통영에 상륙할 것으로 예보를 수정했습니다. 경로가 서쪽으로 치우치게 되면 영남 해안 지역은 태풍의 오른쪽 위험 반경에 들 것으로 보이고요. 호남 지방도 태풍의 중심과 가까워져서 예상보다 비바람이 강해질 수 있습니다. 접근 시점도 예보가 나올 때마다 점점 더 앞당겨지고 있는데요.
어제 새벽 예보보다 6시간 이상 빨라졌습니다. 네. 이번 태풍의 고비는 언제로 봐야 할까요? 네, 태풍이 예상보다 빨리 그리고 한반도의 위협적인 진로로 북상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지역별 전망은 슈퍼컴퓨터 비바람 예상도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태풍 특징을 보면 태풍 오른쪽에 비구름이 발달하는 다른 태풍들과 달리 북서쪽, 그러니까 한반도 내륙 지역에도 붉게 보이는 강한 비구름이 발달해 있다는 점입니다. 이 때문에 아직 태풍의 중심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남부지방도 이미 태풍의 직접 영향권에 들었고요. 태풍 중심이 동해상으로 빠져나가는 오늘 오후까지가 태풍의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별로 특히 조심해야 할 때는 언제일까요? 네, 제주도는 점차 태풍의 영향권에서 벗어날 것으로 보이고요. 앞으로는 경남 해안과 지리산 부근에 많게는 2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겠습니다. 동풍의 영향을 받는 동해안 지역도 오후까지 많게는 250mm가 넘는 큰 비가 예상됩니다. 바람도 특히 강하게 불 것으로 예상되죠. 네, 태풍이 남해안에 접근할 때까지도 시속 100km가 넘는 강한 바람을 동반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여기에 시속 40km의 이동 속도가 더해져 강풍 위력을 키울 전망입니다. 남해안에는 최대 순간 초속 40m의 강풍이 예상되고요. 그 밖의 지역에도 초속 30m 안팎의 강한 바람이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해안가 침수 피해도 걱정인데 폭풍 해일에도 대비를 해야겠죠? 네, 강풍과 함께 바다에서 매우 높은 물결이 예상됩니다. 파고 예상도를 보면 최대 10m 안팎의 집채만한 파도가 밀려올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데요. 해안에서는 이 바닷물이 육지로 밀려드는 폭풍 해일에 대비해야 합니다. 특히 태풍의 접근 예상 시점이 점차 앞당겨지고 있어서 남해안의 만조 때와 겹칠 것으로 우려되는데요. 만조 시간대를 보면 오늘 아침 7시 전후입니다. 사고를 피하려면 바닷물이 넘칠 수 있는 방파제나 해안도로에는 아예 접근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정훈 기자였습니다. 집에 있을 때 침수가 만약 시작된다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신속히 대피해야 합니다. 대응 방법을 장덕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시간에 100mm에 육박하는 폭우가 쏟아질 때는 평소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곳도 물바다로 변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집중호우가 내릴 땐 우선 빗물이 새거나 배수구가 막힌 곳은 없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집 주변의 축대나 담장은 붕괴 우려가 없는지 수시로 살피고 집 안으로 물이 넘칠 경우에 대비해 모래주머니 등을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대비할 여유가 있다면 집 밖에 쌓아둔 물건은 안전한 곳으로 옮기는 것이 좋습니다. 폭우로 집안에 물이 들기 시작하면 먼저 전기와 가스를 차단해야 하는데 젖은 손으로 전기 차단기를 만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전기와 통신이 끊길 경우를 대비해 손전등과 휴대전화, 라디오 등을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미처 대비할 틈이 없이 가옥이 급격히 물에 잠기면 지붕이나 옥상 등 높은 곳으로 피한 뒤 침착하게 구조를 요청해야 합니다. 집 밖으로 대피할 때는 가재도구에 미련을 두지 말고 서둘러 침수 지역을 벗어나야 합니다. 물이 빠진 뒤 집에 돌아왔을 때도 주의해야 합니다. 물에 잠겼던 주택은 구조물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 갑작스런 붕괴를 조심해야 합니다. 또 집안에 가스가 차 있을 수 있어 환기를 시킨 뒤 집 안으로 들어가야 하고 전기 설비는 함부로 손대지 말아야 합니다. KBS 뉴스 장덕수입니다. 태풍 영향으로 갑자기 정전이 되거나 통신마저 끊기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손전등과 라디오를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김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해로 북상해 제주도와 서해안 일대를 강타한 태풍 볼라벤. 강하게 몰아치는 비바람 속에 190만 가구가 정전돼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예기치 못한 정전에 대비하기 위해선 평소 준비가 중요합니다. 우선 손전등이나 양초등을 미리 준비해 찾기 쉬운 곳에 둬야 합니다. 또 건전지로 작동되는 라디오나 자동차 라디오를 이용해 재난 정보를 계속 청취해야 합니다. 정전이 됐다고 해서 함부로 전기 설비를 건드리지 말고 한전이나 전기안전공사에 신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직접 수리를 하려고 전기선을 만지면 감전 사고의 위험성이 높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또 태풍이나 집중호우로 통신이 두절되는 상황에 대비해 유선전화와 휴대전화를 함께 갖추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유선전화가 불통인 경우엔 휴대전화로 KT의 경우 국번 없이 100번 등 기간 통신사업체에 신고하면 됩니다.
산간 벽지의 경우 주민센터나 면사무소 등 행정기관에 미리 사정을 알려둬야 고립 등 비상 상황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또 가까운 이웃끼리 수시로 연락을 해 대피할 상황이 벌어졌을 때 신속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KBS 뉴스 김석희입니다. 태풍 콩레이 뉴스특보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엔 기상전문가 모시고 이야기 나눠봅니다. 한국기상산업협회 김승배 본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10월 태풍 2년 만인데 이렇게 10월에도 태풍이 자꾸 발생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제 어찌됐건 이제 가을인데 그러니까 이제 태풍으로서는 견디기 힘든 그런 공기 덮여 있는데 온 거거든요. 지구 온난화, 공기가 따뜻해지고 있고 그와 접하고 있는 바닷물의 온도도 따뜻해지고 있거든요. 따라서 앞으로는 향후에는 이렇게 10월에도 태풍이 발생해서 우리나라까지 접근할 어떤 그런 기상학적인 가능성이 높아진 거죠. 네. 바다 수온과도 관계가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태풍의 경로를 보면 늘 올라오다가 이제 오른쪽으로 꺾어지게 네. 되는데 이건 어떤 이유입니까? 이제 우리나라가 놓인 중위도에 늘 부는 편서풍이 불고 있습니다. 따라서 태풍이 처음에 발생해서 중국 쪽으로 이렇게 향하는 북서진하다가 북이 한 30도 정도에 오게 되면 그런 그 편서풍을 만나게 돼서 동쪽으로 틀고 그게 이제 어떤 때는 우리나라, 어떤 때는 또 일본, 대한해협 사이로 빠져나가는 그런 진로를 밟게 되는 것입니다. 네. 태풍의 진로는 이제 각국이 다 예상을 하게 되는데 이번에 특이점은 없었습니까? 네, 이제 이번 같은 경우 참 어려운 그 태풍 진로 예보였습니다. 우리 한국기상청은 시종일관 제주도 동쪽으로 진출해서 방향을 이제 동쪽으로 꺾어서 남해안 가까운 쪽으로. 예. 그러니까 지금 이 태풍의 반경이 지금 현재는 한 350km 정도 되거든요. 좌우로 한 700km 정도 되니까 그 중심이 통영을 지나건 아니면 약간 10km, 20km 떨어지건 다 우리나라에 영향을 받는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태풍이 중심이 어디로 상륙하냐 이런 어떤 그 불필요한 논쟁보다는 목포로 간다고 그랬다가 부산으로 오거나 이런 정도의 어떤 그 변화는 아니거든요. 따라서 어떤 그 태풍에 대한 준비라는 측면에서는 지금 그대로 시종일관 일관되게 제주도 지나서 남해해상 가까운 또는 살짝 걸치는 이런 진로를 밟고 지금 진행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태풍 얘기할 때 이제 상륙이란 말을 쓰게 되는데 직접 해안가에 상륙했을 때 피해 정도가 크게 달라지게 되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태풍의 중심이 만약 상륙하게 되면 태풍은 그 장애물이 오는 바다 위를 지날 때와 장애물을 만나게 된 내륙을 만나게 되면 그 어떤 형태가 달라지죠. 그런데 이 태풍의 중심 자체가 한 10km, 20km가 되거든요. 그 정도 오차 범위 내에서 바닷가를 끼고 진행하느냐, 약간 육지로 상륙하느냐 이제 이런 문제인데요. 특히 지금 저 태풍이 지금 제주도를 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매끈한 지금 얼음 위를 회전하는 팽이 예를 비교해 보면 그러다가 팽이가 돌뿌리를 지금 만나게 된 격이거든요. 이 시간 이후는 태풍이 그 한라산 부근을 제주도를 통과하면서 세력도 약해질 거고 또 상층에 부는 강한 그런 어떤 편서풍의 힘 이런 여러 가지 상층의 복합적인 어떤 영향들 때문에 태풍은 분명히 앞으로는 또 이제 약해지는 추세에 들 것으로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울릉도 독도 빠져나갈 때까지는 여전히 태풍이라고 이름이 붙여지기 때문에 강한 바람과 많은 비가 앞으로 계속 그 염려가 되는 것이죠. 예. 제주도를 만났고 또 바람을 맞으면서 그래도 이제 세력이 좀 빨리 좀 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인데 그렇습니다. 언제쯤이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보면 앞으로는 또 상층으로 태풍 안으로 북쪽에서 내려온 차고 건조한 공기가 공급이 될 거거든요. 여러 가지 그 복합적인 요인 때문에 태풍은 분명히 지금보다 약해지지만 앞으로 갈수록 더 약해지지만 그러나 태풍이 저 밑에 남쪽 따뜻한 바다에 있을 때보다 약해진 건 분명하지만 그 중심 부근에서는 시속 한 100km 이상의 강풍을 계속 동반하고 빠져나갈 거거든요. 그래서 제주도 지나면서 분명히 더 약해질 거고 또 통영을 거치건 제주도 경남 남해안
어느 해안을 중심이 상륙해서 울산, 부산 쪽으로 빠져나가면서 또 역시 좀 약해지니까 위험한 최대 고비는 앞으로 몇 시간 앞으로 되게 그러니까 부산 이런 입장에서 보면 한 오전 한 11시, 12시 울릉도 독도 입장에서 보면 오후 한 5시, 6시 정도가 가장 가깝게 중심이 접근하는 시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차츰 세력이 약해질 네.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제주에 많은 비를 뿌렸단 네. 말이죠. 가을 태풍 특징이 비가 많은 건가요? 이제 태풍 자체가 많은 비와 강한 바람을 동반하는 기상의 종합적인 현상인데요. 가을 태풍이 이제 좀 더 두렵다, 무섭다 이제 이런 얘기는 원래 한여름에 태풍의 위력은 더 강합니다. 네. 그만큼 따뜻하고 바닷물도 따뜻하기 때문에. 그런데 1년 중 가장 더운 8월 그 햇볕을 받은 바닷물의 온도가 피크에 오르는 때가 한두 달 뒤인 9월 말 10월이 되거든요. 예. 자, 이때 바다로부터 많은 그 에너지를 얻는 이런 그 태풍의 위력. 또 이미 지금 그동안 우리는 아침, 저녁으로 선선했지 않습니까? 그만큼 찬 공기가 이제 우리나라 쪽으로 내려와 있는 상태에서 남쪽에서 덥고 습한 공기가 부딪히고 그 경계면이 만약 우리 전라남도, 경상남도에 놓이게 되면 그만큼 많은 그 대류운이 발달해서 그러니까 폭우가 발달할 것이고 그로 인해서 더 많은 비가 오게 되고 또 시기적으로 이 가을 태풍이 두려운 게 수확기를 앞두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더 어떤 손실이 더 크다, 더 상실감이 더 크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가을 태풍 더 두렵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렇군요. 근데 우리가 이제 흔히 상식적으로 생각할 땐 태풍의 오른쪽이 위험하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번엔 좀 위쪽 앞쪽에 몰린 것 같아요. 네, 그래 이 태풍 지금 진행 상황을 보면은 이 태풍이 가지고 있는 반경 그러니까 왼쪽으로 400km, 오른쪽으로 400km, 한 800km인데 시종일관 그 태풍 전면에서 강한 비구름대가 계속 보이고 있거든요. 네. 그만큼 이 태풍이 수평에 있는 게 아니라 한 12km 이상의 탑 모양을 예.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부근에서 상층 12km 정도의 아열대 제트기류가 지금 계속 흐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쪽에서 마치 진공청소기로 빨아들이듯이 태풍 전면으로부터 많은 그런 따뜻한 수증기를 이렇게 빨아들이고 있고 그게 상층의 찬 공기들 만나면서 그 우리나라 태풍이 아직 안 왔을 때도 구름에 덮여 있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자, 지금 이제 태풍이 제주도 지나면서 상층의 강한 제트 기류의 힘으로 이동을 할 거라고 봅니다. 이 제트 기류를 만나기 전까지는 북태평양 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서 원래 태풍이 이동하는 그런 어떤 진로 보이다가 예.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 상층에 있는 강한 그 제트 기류 힘을 받기 시작하면 이동 속도는 더 빨라지거든요. 지금 그러한 양상 보이고 있고 네.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제주도 지나서 어느 지역에 중심이 상륙할 것이냐 매우 어려운 문제죠. 그게 이제 현재 뭐 한 통영 부근 그게 조금 오른쪽이냐 왼쪽이냐 뭐 그렇게 큰 의미는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태풍이 지금 예상대로 진행한다면 우리나라 입장에서 볼 때는 이쪽 그 남동 쪽에 가까운 쪽일수록 태풍의 중심에 가까운 지역이기 예. 때문에 뭐 태풍이 늘 가지고 있는 강한 바람, 많은 비, 아까 말한 찬 공기가 있는 상태에서 지금 태풍과 부딪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더 많은 비구름이 발달할 수 있고 특히 한라산 유역이나 지리산 유역 같이 산을 만나게 되면 더 비구름이 다른 지역보다 발달하기 때문에 그런 지형적인 효과가 더해지는 곳이 비가 더 많이 올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가장 최근의 태풍과 비교를 좀 해보지 않을 수 없는데 네. 차바와 비교하면 네. 비슷하게 가고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 차바가 2년 전에 딱 2년 전에 지나갔는데 그거와 아주 유사한 진로를 밟고 있고요. 이 차바가 우리나라 그 남해안 그 부산 쪽에 스치고 지나갈 때 중심 기압이 970 헥토파스칼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 태풍에 지금 제주도 지나면서 975 헥토파스칼 정도가 되니까 차바보다 우리나라 남해안 쪽에 접근할 때
더 중심 기압은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크게 낮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 차바 정도의 지금 그 강풍 위력을 갖고 있거든요. 지금 이 콩레이로 인해서 순간 최대 풍속이 남해안과 또 제주도 일부 지역에 초속 50m의 바람이 불고 있거든요. 자, 그런 면에서 지난 2년 전에 발생해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었던 그런 그 차바와 유사한 진로를 예보관들은 이와 유사한 그 태풍이 언제 어쩌고 찾게 되는 거고, 그래서 유사 사례를 찾고 그때 일어났던 어떤 피해 또 나타난 현상들을 참조해서 분석을 하는 것이죠. 예. 그때 피해를 봤던 곳이 울산, 부산인데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조심해야겠네요. 당연히 이번에도 역시 그 경남 남해안 지역이 그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더 큰 그 강한 바람 불 가능성이 높거든요. 당연히 제주도는 섬 어디라 할 것 없이 지금 진행 상황으로 보면 전체적으로 큰 피해가 우려가 되는 곳입니다. 네. 자, 김승배 한국기상산업협회 본부장께서 도움 말씀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태풍이 몰고 온 강풍 때문에 통유리가 깨지는 모습 본 적 있으시죠? 신문지나 테이프를 유리에 붙인 경우가 많은데 창틀의 창을 단단히 고정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보도에 정윤석 기자입니다. 2014년 태풍 나크리가 몰아쳤던 제주도. 초속 30m 강풍에 아파트 베란다 유리창이 통째로 깨져나가고 테이프를 붙여둔 상가 유리창도 산산조각났습니다. 신문이나 테이프를 붙여도 강한 바람을 견디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얘기입니다. 보다 효과적인 방법은 없을까? 실험을 통해 확인해봤습니다. 두께 16mm짜리 일반 창문, 초속 50m 강풍에도 깨지지 않습니다. 이 창문에서 유리와 창틀을 연결하는 실리콘을 제거해봤더니 초속 40m 바람에도 깨집니다. 헐거워진 창틀에서 유리가 흔들리다 깨진 겁니다. 창틀과 유리창문 사이의 이격 때문에 떨림이 강해져서 태풍 발생 시에 파손이 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창틀에 신문지를 끼워 넣거나 테이프로 고정하면 흔들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 잠금 장치가 있는 창문은 잠그는 게 좋습니다. 유리에 보호 필름을 붙이면 깨졌을 때 파편이 튀는 것을 줄여 2차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정부도 이미 강풍 행동 요령에서 테이프 부착법을 삭제하고 창틀 고정과 보호 필름 사용을 권고했습니다. KBS 뉴스 정윤섭입니다. 태풍으로 인한 파도와 바람 때문에 육상 양식장 또 해상 가두리 양식장 등에도 피해가 우려됩니다. 연안 양식장의 태풍 대비 요령 최영철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육상 수조 양식장에서는 강풍에 대비해 지붕 등 시설물을 단단히 고정해야 합니다. 정전과 단수에 대비해 깨끗한 사육수를 충분히 저장해두고 산소 공급 장치와 비상 발전기 가동 여부를 사전에 점검해야 합니다. 해상 가두리 양식장의 경우 그물망과 닷줄 등 연결 로프를 단단히 고정합니다. 가두리 그물망은 작은 부위가 파손돼도 강풍에 의해 훼손 부위가 확장돼 사육생물이 유실될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점검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축제식 양식장은 둑이 무너지지 않도록 보강한 이후 수위를 높여야 집중호우가 오더라도 둑 상부로 빗물이 흘러나갈 수 있어서 염분 농도가 낮아지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또 강풍 등에 대비해 수차 등 시설물을 단단히 고정해야 합니다. 사료 공급은 태풍 접근 전부터 태풍이 완전히 지나가고 사육 환경이 안정될 때까지 중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태풍이 지나간 이후 육상 수조 양식장에서는 깨끗한 해수를 공급하고 수조 내에 유입된 펄 등의 이물질을 빨리 제거해야 수질 오염에 따른 2차 질병 감염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해상 가두리 양식장에서는 양식생물의 외상에 의한 세균 감염에 주의하고 질병 발생이 의심되면 신속히 관련 기관에 의뢰하여 처방을 받아야 합니다. KBS 뉴스 최영철입니다. 전남 남해안이 점차 태풍의 영향권에 들고 있습니다. 여수 국동항을 연결합니다. 유성호 기자, 현재 상황 전해주시죠. 네, 강한 빗줄기가 지금 제 얼굴을 강하게 때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시간이 지날수록 비바람이 점차 강해져 태풍이 남해안으로 점차 올라오고 있는 것을 몸으로 실감할 수 있습니다. 태풍 특보도 점차 확대돼 남해 서부와 서해 남부 전 해상 그리고 광주 전남 전 지역에 태풍 경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태풍이 북상함에 따라 목포와 여수, 완도항 등 전남 연안 55개 항로의 여객선 운항이 전면 통제됐고 항공기 운항도 차질을 빚었습니다. 바람이 점차 강해지면서 여수와 광양 등지에서는 가로수가 넘어졌다는 피해 신고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빗줄기도 점차 강해져 나주시 다도면 211.5mm를 최고로 어제와 오늘 광주 전남 지역엔 200mm 안팎의 비가 내렸습니다. 수확철에 불어닥친 태풍에 특히 농민들의 걱정이 큽니다. 전남 지역의 경우 벼와 사과 수확률이 20%대에 머물러 벼 쓰러짐과 낙과 피해가 우려됩니다. 전남에서는 2년 전 이맘때분 태풍 차바로 173억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광주 충장축제와 광양 숯불구이 축제 등 가을 축제들도 줄줄이 취소되거나 연기됐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은 새벽부터 오전이 고비인 만큼 광주 전남 재난안전대책본부는 가급적 외출을 삼가고 태풍에 대비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유성호 기자가 전남 여수 상황 전해줬습니다. 이번엔 경남 상황 알아봅니다. 오전 11시쯤 태풍 콩레이가 통영에 상륙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창원 마산항에 취재 기자 나가 있습니다. 최진석 기자, 지금 상황 어떤가요? 네, 제가 나와 있는 경남 마산항은 비가 많이 내리는 가운데 가만히 있어도 몸이 휘청일 정도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빗방울도 점점 굵어져 태풍이 오고 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태풍이 가까워지면서 이곳에서 보이는 파도도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태풍은 오전 11시쯤 경남 통영에 상륙할 것으로 보입니다. 낮에는 경남 지역이 태풍의 직접 영향권에 들 것으로 예보돼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경남 전역에는 태풍 경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리산과 남해군에 200mm가 넘는 비가 내렸고 함양과 산청에서도 100mm 이상의 많은 비가 왔습니다. 앞으로도 남해안과 지리산에 200mm 이상의 비가 예상되고 시간당 30에서 50mm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아직까지 태풍 피해는 접수되지 않았는데요. 거제에서 순간 최대 풍속이 초속 29.8m를 기록하는 등 바람이 점차 강해지고 있습니다. 태풍에 대비해 일찌감치 어선 16,000여 척은 피항했습니다. 김해공항과 사천공항의 항공기 결항도 잇따랐는데 기상 상황에 따라 추가 결항도 예상됩니다. 지리산 국립공원은 입산이 전면 통제됐습니다. 기상대는 특히 만조 시각이 오늘 아침 6시 44분으로 태풍 근접 시기와 겹쳐 해안가 저지대 침수 피해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경남 상황 최진석 기자였습니다. 이번 태풍은 2년 전 부산에 큰 피해를 남겼던 태풍 차바와 비슷한 경로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부산의 긴장감도 따라서 높아지고 있는데요. 광안리 중계차 연결합니다. 이준석 기자, 현재 상황 어떻습니까? 네, 부산은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던 비바람이 다시 강해지고 있습니다. 바다 수위가 높아지는 만조 시각이 다가오면서 파도 또한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부산에는 현재 태풍 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시간이 갈수록 태풍의 위력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앞으로 시간당 30mm 이상의 장대비가 쏟아지고 초속 25m 이상의 강풍도 불 것으로 보입니다. 예상 강우량은 80에서 150mm, 많은 곳은 최고 250mm입니다. 기상청은 태풍이 오늘 오전 경남 통영에 상륙한 뒤 부산을 거쳐 빠져나갈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는 2년 전 부산에 큰 피해를 남겼던 태풍 차바와 비슷한 경로로 북상하고 있어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린 비의 양은 70mm에는 못 미쳤지만 한때 부산 서구에서 초속 26.5m의 강한 바람이 부는 등 앞으로 태풍 피해가 잇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부산항에는 모든 선박 입출항이 통제됐고 하역 작업도 전면 중단됐습니다. 오늘 일본으로 가는 여객선 15편도 모두 결항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바다와 인접한 기장군 월천교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차량 통행을 통제했습니다. 부산시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고 파도 피해나 해일 우려가 높은 해운대 지역 해안가나 저지대 점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부산의 이준석 기자였습니다. 제주에는 많은 비가 내렸고 한때 정전 피해도 입었는데요. 제주 중계차 연결해 봅니다. 유승용 기자, 현재 상황 어떻습니까? 네, 중계차가 나와 있는 이곳 서귀포시 지역은 보시는 것처럼 비가 완전히 그친 상태입니다. 바람도 많이 잦아들어 태풍의 직접 영향권에서 거의 벗어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포구 앞바다에는 여전히 파도가 하얀 거품을 일으키면서 계속 밀려들고 있습니다. 태풍 콩레이는 이제 제주에 근접해서
동쪽 해상을 지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 육상과 해상에 이틀째 태풍 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어제와 오늘 한라산에는 600mm 이상 많은 비가 쏟아졌습니다. 제주시를 중심으로 해안에도 많은 곳은 400mm 넘게 비가 내렸습니다. 제주시 건입동에는 어제 하루에만 310mm의 비가 내려 하루 강우량으로는 역대 2위로 기록되기도 했습니다. 제주공항에는 여전히 태풍특보와 윈드시어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어제 오후 6시 이후 항공편 운항이 전면 중단되면서 150여 편이 결항했습니다. 오늘 오전 늦게부터 차츰 운항이 재개될 것으로 보이지만 다른 지방 공항 상황에 따라 정상 운항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와 다른 지방을 잇는 7개 항로의 여객선 운항은 어제에 이어 오늘까지 모두 통제될 예정입니다. 제주 서귀포에서 유승영 기자였습니다. 어제부터 태풍 콩레이에 직접 영향을 받았던 제주의 피해 상황 알아봅니다. 주택 침수, 또 곳곳에서 강풍 피해도 속출했는데요. 박민경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시간당 50mm의 폭우에 집안으로 어른 허벅지 높이까지 빗물이 차올랐습니다. 계속 양수기로 퍼내보지만 속수무책입니다. 8월 태풍 솔릭으로 파손된 지붕을 복구하기도 전에 다시 비가 쏟아지자 대형 체육관은 물난리가 났습니다. 하고 사무실들이 다 돼가지고 방법 없어요. 지금. 콩레이가 강타한 제주 지역에서는 특히 주택과 지하주차장, 학교 상가 등에서 피해를 입었습니다. 지금까지 접수된 침수 피해만 60건이 넘습니다. 곳곳에서 도로가 물에 잠기며 제주시 연북로에서는 차가 물에 잠기는 바람에 3명이 차 안에 갇혔다 구조되기도 했습니다. 한라산 진달래밭에 순간 최대 풍속 초속 40m 넘는 강한 바람이 부는 등 강풍 피해도 컸습니다. 신호등이 부러지고 조립식 창고 지붕이 날아가 유리창이 깨지거나 공사장 울타리가 넘어가는 등 40여 건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리와 남원읍 신흥리, 성산읍 신천리 등에서 천여 가구의 전기 공급이 끊겨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설비가 다 전기예요. 욕창 매트는 이제 계속 전기가 들어와야 매트가 이제 사용이 가능한데 그게 꺼지면은 또 어르신들이 욕창 발생할 수도 있고. 날이 밝고 태풍이 제주를 빠져나가면 밤사이 드러나지 않은 농업시설과 농작물 피해도 속속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박민경입니다. 정부 서울청사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연결해 태풍 피해 상황 알아봅니다. 김채린 기자, 현재까지의 집계 상황 전해주시죠. 네, 태풍의 영향으로 남해안과 제주에 많은 비가 내리고 있지만 현재까지 인명피해와 같은 큰 피해는 아직 접수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태풍의 영향권에 든 전남 지역에서는 가로수가 쓰러졌다거나 간판, 창문이 떨어질 것 같다는 신고가 들어오고 있고요. 제주 지역에서는 앞서 보신 것처럼 정전과 침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오늘 새벽 5시 기준으로 서귀포시 대정읍과 안덕면 등에서 모두 1,148가구가 비바람에 정전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순간 정전까지 포함된 수치인데요. 이 가운데 40% 정도만 복구가 완료됐습니다. 또 제주시 애월읍 등에 있는 주택 23동이 한때 침수됐고 어제 저녁 7시 반쯤에는 폭우에 도로가 일시적으로 침수되면서 차 안에 있던 운전자가 119대원에 구조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태풍에 뱃길과 하늘길도 막혔습니다. 제주와 완도, 목포와 흑산도 등을 오가는 50개 항로 여객선 103척의 운항이 중단됐고 제주와 김포, 김해공항 등 14개 공항에서 항공기 364편이 결항됐습니다. 특히 제주공항은 어제 저녁 6시부터 모든 항공편이 끊겼는데요. 태풍이 물러간 오늘 오전 11시 이후 운항을 재개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번 비로 지리산 국립공원 등 전국 12개 국립공원 316개 탐방로도 출입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김채린 기자였습니다. 운전 중에 물에 잠긴 도로와 맞닥뜨렸을 때 지나야 할지 애매하시죠? 차가 물에 잠겼을 때 피해 보상은 되는지 걱정도 되실 겁니다. 김도영 기자가 차량 침수 예방법 또 보상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1시간에 30mm 이상의 폭우가 2시간 넘게 계속되면 하수구가 넘치고 도로가 침수되기 시작합니다. 타이어 높이 3분의 1 이상 또는 배기구가 물에 잠겨 있다면 차량 내부로 물이 들어가 엔진이 고장날 수 있다는 신호. 어쩔 수 없이 지나게 된다면 시속 20km 이내로 천천히 운행하되 급제동은 금물입니다.
에어컨을 켜거나 중간에 기어를 바꿔도 엔진에 물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무릎 높이까지 물이 차올랐다면 서둘러 차에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밖에서 가해지는 수압에 의해 문이 열리지 않아 차 안에 갇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사히 웅덩이를 빠져나왔다면 브레이크를 여러 번 밟아서 라이닝에 묻어있는 물을 털어줘야 합니다. 침수도로에서 시동이 꺼졌을 때는 시동을 다시 걸지 말고 견인 차량에 맡겨야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선 자차보험이라고 불리는 자기 차량 손해담보에 가입돼 있어야 합니다. 침수 피해 보상을 받아도 보험료는 할증되지 않는 대신 매년 적용되는 무사고 할인이 1년 뒤로 미뤄집니다. 하지만 통제구역에 들어갔거나 경찰의 대피 지시를 무시한 경우에는 할증됩니다. 차량 안에 있던 물품은 보상 범위에서 제외되고 창문이나 썬루프를 열어놓았다 빗물이 찬 경우도 보상받지 못합니다. KBS 뉴스 김도영입니다. 이번 태풍 콩레이는 비와 바람이 매우 강해 큰 피해가 우려됩니다. 지금까지 한반도를 강타했었던 태풍과 그 피해 상황을 최서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해방 이후 가장 많은 인명피해를 낸 태풍은 1959년 추석 전날 닥친 사라입니다. 사흘 동안 숨지거나 다친 사람이 849명에 이르고 이재민이 37만 명이나 됩니다. 1980년대 후반엔 태풍 셀마로 343명이 다치거나 숨졌고 4천억 원이 넘는 재산 피해를 남겼습니다. 가장 많은 재산 피해를 낸 태풍은 2002년 8월 말에 발생한 루사. 강릉에 하루 870mm의 비를 퍼부으며 한반도를 강타했습니다. 국내 유일의 비둘기선이 다니던 철교도 형편없이 부서져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강변도로는 부서진 채로 물속에 잠겨버렸습니다. 이때 사망 실종자는 246명, 이재민 8만 8천 명에 이르렀고 재산 피해도 역대 최대로 5조 원이 넘습니다. 이듬해 찾아온 태풍 매미의 위력도 엄청났습니다. 순간 최대 풍속이 60m에 이르러 기상관측 이래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송전탑이 무너지고 나무가 뽑혀나갈 정도였습니다. 실종 사망자가 132명, 재산 피해는 4조 2천억 원에 이릅니다. 제주도를 지나 부산에 상륙했던 2년 전의 10월 태풍 차바는 울산에 시간당 139mm의 폭우를 뿌렸습니다. 태화강이 범람해 도심 곳곳이 침수되는 등 울산은 도시건설 이후 가장 심각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사망자 6명에 이재민 6천여 명, 재산 피해는 2,150억 원이었습니다. 이번 태풍 콩레이의 경로가 차바와 비슷할 것으로 보입니다. 소중한 목숨과 삶의 터전을 앗아간 태풍의 역사는 태풍에 철저히 대비할 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서희입니다. 태풍의 이동 속도를 점점 더 높이고 있습니다. 오늘 11시경에는 통영에 상륙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정오 무렵에는 부산과 울산을 지나 동해상으로 빠져나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기상특보 현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풍 경보가 조금 더 확대된 상태인데요. 이제 경북 지역에도 태풍 경보가 발효가 됐고요. 경남과 호남, 제주도, 그리고 남해상과 서해 남부 해상에도 태풍 경보가 발효 중인 상태입니다. 동해 남부 해상의 태풍 주의보가 또 그리고 경북 그 밖의 지역과 전북 지역에도 태풍 주의보가 발효 중인 상태고요. 중부 서해안에 강한 바람이 불고 있는 가운데 강풍 주의보가 발효 중인 상태입니다. 시설물 피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레이더 영상 보겠습니다. 전국 곳곳에 이렇게 비구름이 가득 드리워진 가운데 현재 영남 해안가를 중심으로 시간당 30mm가량의 아주 굵은 장대비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앞으로 동해안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많은 양의 비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비는 오늘 오후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주도의 굵은 빗줄기는 굉장히 약해진 상태고요. 앞으로 동해안을 따라서 최고 250mm 정도의 많은 비가 집중되겠고 지리산 부근과 영남을 중심으로는 60에서 최고 200mm가량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은 30에서 최고 100mm 정도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남해상을 중심으로 집채만한 파도가 일겠습니다. 최고 10m의 높은 물결이 일 것으로 예상되고요. 폭풍, 해일의 위험도 있습니다. 침수 피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KBS 뉴스 특보였습니다. 고맙습니다.